어렵고 복잡한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픈어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청와대와 인권위원회 엇갈린 답변. 얼마 전에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었는데요. 여기에 인권위원회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와대 답변은 그대로 두고요. 청와대가 인권위원회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의 혹은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2개나 보냈다. 그랬더니 하나는 실수다라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이 공문은 다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일단 가라앉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노컷뉴스 보도로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이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권 침해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인권위원회 측에서 나온 답변은 청와대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대표적인 독립기관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인권위원회 측과 다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동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김용호 물갈이 아닌 판갈이. 김용호 전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이 됐죠.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만났고 기자들과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직을 걸고 공정하게 공천하겠다. 그리고 나는 물갈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물갈이가 뭐냐? 그동안 물갈이라고 말만 했지 물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지 않았느냐? 물은 썩었는데 물고기만 간다고 해서 그 물고기, 새로운 물고기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예 판을 바꿔버리는 판갈이를 하고 싶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 의지대로 자유한국당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새 보수당 혁통위의 제동 왜?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 논의와 별개로 공천 과정은 절차는 그대로 밟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은 우리와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왜 공천 관리를 자유한국당 별도로 따로 하지? 이런 의문을 일단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혁신통합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형준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보수당의 움직임은 보수통합 논의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양새로 비치고 있는데 새로운 보수당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기저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정치 오픈어 순서는 청와대와 인권위원회 사이에 일종의 진실 공방이라고 할까요? 아직 인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청와대 답변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권위원회가 청와대가 왜곡 답변을 내놓았다 이런 기사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해명을 할 것이고 인권위원회 측에서도 오늘 중에 또 다른 의견을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민성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지난 13일에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13일에 청와대의 답변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그 가족 관련 그 인권 침해 청원이 20만이 넘어서 이것을 인권위에 이첩했다. 그리고 인권위가 그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게 청와대 설명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민성기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당시 청와대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그 해당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는 본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의 답변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컷뉴스가 보도했나요? 이 노컷뉴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 이 답변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인권위원회 측의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이 첫 공문이 7일 날 인권위에 접수됐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보낸 첫 공문은 이제 20만이 넘었으니까 인권위원장이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담긴 그 공문이 접수가 됐고 이에 대해서 인권위는 이게 인권위 법상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인권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할 그런 그 요건은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그 대답을 하는 공문을 다시 청와대에게 보냈다는 거고 또 청와대는 이후에 한번 다시 이첩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그게 다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다시 반송이 되는 그런 상황이 13일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할 때는 다 완결된 사항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그 설명 없이 저렇게 발표를 하니까 마치 인권위가 청와대의 이첩 공문을 받아서 조사에 마치 착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왜곡된 발표가 됐다라는 게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일단 인권위원회 측에 대해서 SBS 기자도 취재를 했는데 전반적인 노컷뉴스의 보도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어떤 확인을 SBS 취재 기자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청와대가 인권위원회 측에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의 내용이 인권위원회가 이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주길 바란다. 위원장이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고 청와대 청원은 익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의 대답하는 공문을 다시 청와대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보냈는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는 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 부분이 왜곡 발표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인권위가 이미 관련된 입장들을 법에 따라서 다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안 하고 이첩한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인권위는 이러이러한 요건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 내용을 그냥 갖다 붙여버리니까 마치 모르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인권위가 청와대 공문을 받고 그걸 빨리 검토해서 조사에 착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되니까 그런 모양새는 인권위의 소위 독립성을 위배한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예,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처음에 주제를 설명하실 때 청와대와 인권위의 엇갈린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청와대의 거짓 답변, 인권위원회의 늑장 해명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CBS 노컷뉴스가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인권운동 단체가 이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된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해서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왜 이거에 대해서 인권위가 아무 얘기를 안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는 처음에는 그냥 청와대에다 공문만 보냈어요. 우리가 답변하는 거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으면 청와대에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법 체계를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권단체가 문제가 제기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공문 보냈던 거 두 번째 보낸 것도 폐기해달라고 또 구두로 전화를 했더니만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정식으로 접수된 공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해달라는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 이게 지금 저 보여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에는 그 공문도 다시 돌려보내서 그 공문에 대한 논란은 다 가라앉은 상황인데 그날 청와대가 저런 내용의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날 바로 이제 13일 날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그 강정수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민원이 합당하게 들어와서 요건을 채워가지고 그 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아니, 그런 공문 기사가 자체는- 나왔는데 아니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 명의로 또 다시 뭐 공문을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논란 13일 발표 이후에 그런 또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를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 강정수 센터장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권위와 청와대의 관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권위와 청와대에서 오고 간 공문의 내용을 완전히 왜곡한 거란 말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이 갔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몰랐든지 아니면 청와대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도 얘기를 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이 청와대의 거짓 발표, 인권위의 늑장 대응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고요.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청와대가 명백한 입장을 좀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보도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전 정부 때는 인권위가 존재감도 없을 만큼 그렇게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다시 인권위 위상을 높여가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인권위의 독립성을 제고한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인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할 만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는 청와대에 인권위원장 들어온 국민청원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권위 스스로 판단하도록 뒀어야 하는데 국민청원에 대해서 인권위원장 보고 마치 지시하듯이 아니면 협조해달라고 하듯이 공문을 보내서 답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태도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예.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하기 어렵고 청원인이 익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에 착수할 수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러면 국민청원에 들어왔던 내용들을 인권위원회에 우리가 이첩하듯이 관련 내용을 인권위원회에 보내겠습니다라고 해서 보낼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공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러면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국민께 그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설명할 때 마치 인권위원회가 그 관련된 내용에서 조사를 할 것처럼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인권위 권고사항이 뭐 90% 이상 권고가 이행됐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문제로 인해서 청와대가 마치 인권위원회에
청와대의 어떤 기구화하듯이 아니면 정부 부처 산하의 기구처럼 인권위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만약에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도대체 어떠한 조직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구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생겼고요. 그 인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조사 자체에 착수하는 것도 독립된 판단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독립된 판단, 즉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해서 인권위원장이 답변을 좀 해달라.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사과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인권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인권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국회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 형태인데 조금 전에 청와대 청원을 이첩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가 만약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청원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검찰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민원인한테 이것을 우리가 인권위를 시켜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인권위원회에다가 청원을 제기하십시오. 라고 하면 인권위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항은 굉장히 심각한 게 일단 답변을 인권위원장 보러 나와서 하라고 그랬다는 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은 언론 사설이 나왔습니다만 마치 인권위원회라는 독립기관을 동원해서 소위 검찰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권운동을 하시는 15개 단체가 인권위가 왜 저러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답변을 안 하지? 여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예. 15개 인권단체 공동 성명,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 보낸 것은 그 자체로 독립성 침해하는 행위다. 인권위원회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권위원장이 최영애 인권위원장, 서울시 인권위원장 하다가 지난해 2018년인가요? 그때 인권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노컷뉴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죠, 민성기 의원? 아직 해명이 공식적으로 해명이 나온 건 아직 예.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맨 처음에 인권위원회가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우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인권위원회는 이러저러할 때 조사에 착수한다는 인권위원회법 조항을 보냈는데 청와대가 그 답변을 받아놓고서도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왔다라고 공개했다는 것. 이 부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공문이 2개가 갔다. 사실 오늘 노컷뉴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것은 공문이 2개가 갔다. 청와대가 왜 2개나 보냈지? 그랬는데 청와대 해명은 두 번째 보낸 공문은 잘못된 실수로 간 공문이어서 청와대 관계자는 계속 폐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폐기하기로 서로 인권위원회와 합의가 됐다고 했는데 인권위원회가 정태훈 전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식 공문은 폐기할 수가 없고 다시 반송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오면 우리가 다시 반송하겠다. 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 맨 처음 논란 사실 여기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왜 청와대가 2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느냐. 두 번째 공문은 아마 청원 그 내용을 그대로 보냈다 뭐 이런 건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락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들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어떤 기구인지에 대한 명백한 어떤 그 뭐랄까 인권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인권위원장이 답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공문을 보내니까 인권위원장 답변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청원인이 익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요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인권위원장이 답변할 수 없다 그러면 청원인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건이라고 가정할 때 청원 내용을 그러면 보내주면은 그럼 인권위원회에서 혹시 조사하거나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은 있어 보여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공문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공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니 공문 그냥 폐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인권위원회에서는 구두로 폐기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 공문으로 폐기 요청을 해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공문으로 폐기 요청하고 이제 폐기가 공식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인권위원회를 뭐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한다면 공문 보낼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인권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인권위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더 짙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문으로 접수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숨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소통센터에서 왜곡 발표한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했다, 이거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국가인권위원장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말씀도 하셨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보다도 명백하게 인식했어야 하는데 좀 나태해진 거 아닐까?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네. 두 가지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최고의 권력기관, 행정기관으로서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아니, 한 기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폐기해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과 청와대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왜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 하명수사 사건 때 보면 오늘 지금 드러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형철 그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전화를 걸어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얘기했다. 전화로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업무 행태가 아주 일반화되는 겁니다. 청구해달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달라. 청구해달라. 이렇게 예. 요청했다. 전화로 예.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은 엄격한 법 체계, 행정 체계에 기초해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 편의대로 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직접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인권위에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문제를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왜 그동안의 과정들을 수상히 밝히지 않고 인권위에 그런 내용들을 발송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권위에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내용만 13일에 공개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황상 봤을 때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청와대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인권위에 대한 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 존중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항의하는 모양새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인권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공문이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권위 입장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관련 단체들은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인권위원회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라고 눈치 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13일에 청와대가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그때 인권운동 사랑방의 활동가 미류라는 아마 활동명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올렸었다고 합니다. 활동가 미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 침해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을 조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인권위원회의 판단 영역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글 내용 보니까 민성희 의원도 혹시 관련 글 보셨습니까? 미류라고 하는. 봤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독립성 침해 시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후반부를 보면 청와대 답변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한다. 이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답변할 내용인가? 국민청원의 내용은 청와대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로 공문 보내냐고 항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인권위원회가 이번 청와대 공보 전달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논란이 불거졌던 거고요. 처음에는 공문 2개 보낸 것, 이것 갖고 왜 2개를 보냈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논란이 되다가 이제 근본적으로 맨 처음 공문을 통해서 인권위원회는 우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답변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여기에 대한 청와대 측의 해명, 설명을 취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청와대가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중에는 아마 의견을 내놓겠죠. 이야기를 하겠죠. 네, 해명하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한테 이렇게 시정하라, 이렇게 해라라고 권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과거 우리가 독재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인권위원회의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이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 국가기관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인권,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면 그건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돼서 검찰의 문제를 인권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거나 시정하라고 권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국가기관인 청와대에서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거를 뭔가를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의사소통 자체가 사실은 어색하고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진정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예. 그 취지 자체가 이미 왜곡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에서 청원을 인권위원회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사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거든요. 이번 문제가.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인권위원회에 대한 또 인권의식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뭐 자체 조사를 하든 아니면 직원들을 교육을 다시 시키든 뭔가 좀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못 드리면은요, 이 문제는 감찰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감찰까지요? 그럼요, 비서실장 명의로 전혀 법체계에 안 맞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2년 반 넘게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법대로를 준수해서 두었다고 한다면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모든 행정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러한 공문들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그리고 사실 왜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단위에서 책임져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매듭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청와대 해명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관련해서 청와대에 이 청원을 처음 올린 사람이 은의군 광주대 교수라고 합니다. 이 1시 반에 인권위원회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그러한 행사를 했고요. 이미 오늘 인권위원회는 모든 진정이나 이런 것들은 실명으로 접수가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조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면 무조건 각하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인권위 관련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한 것까지 다 인권위가 손을 댄다 그러면 그게 오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진정은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실명으로 이루어진 진정을 바탕으로 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조사의 개시 여부도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우군 광주대 교수는 인권위원회에 직접 실명으로 오늘 진정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국 전 장관의 국민청원 관련 공문을 청와대가 인권위원회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지하고 청와대의 행위가 인권위원회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수긍한다라고 은 교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실명으로 진정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이것이 조사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청와대의 설명 혹은 인권위원회의 추가적인 설명이 나온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